네, 저는 당근 마케터, 저는 당근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곽지훈입니다. 현재 그 소상공인 컨설팅이랑 또 세일즈 강의, 또 마케팅 강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오늘 당근 마켓 매출 전략이라는 주제를 듣고 오셨을 거예요. 혹시 아우 존잘 감사합니다. 덕분 팀장님. 혹시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당근마켓을 어떤 플랫폼으로 알고 계실까요? 채팅창으로 한번 써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근마켓 중고거래 맞아요.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현재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입자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약 1,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예, 맞아요.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알고 계시고 현재 당근마켓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당근마켓과 관련해서 강의를 한다.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부업 관련된 내용이거나 또는 리셀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는 그런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리셀 또는 부업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현재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떻게 광고를 하고 내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사장님들 중에는 또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이템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오늘 매출 전략이란 걸 보고 오셨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객의 지갑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의 지갑, 오늘 제가 하려는 거는 결국에는 고객의 지갑을 여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템이 있든 없든 오늘 이 원리를 알고 실천하면은 내가 알리는 상품, 이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고 내가 이 원리를 모르고 뭐 판매를 하거나 내 물건 홍보를 한다. 아마 헛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이 원리를 알고 사장님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대가 조금 되십니까? 기대가 되시면 3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3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떤 걸로 제가 호시국에 매출 3배를 올렸거든요. 뭘로 올렸냐면은 저는 홈케어 장비 대리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요런 청소기인데, 가격대가 약 2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청소기를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인터넷에 뭐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해서 뭐 바로 연락 와서 구매를 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당시 요 홈케어 장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은 고객의 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요 장비를 시연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까지는 가능했어요. 근데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죠. 터지고 나니까 방문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연락을 하고 기존의 고객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분명히 약속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못 오게 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 청소기를 판매할 때 대부분 타겟은 누구였냐면은 애기 엄마들이었어요. 애기 엄마들이 뭐 좀 깔끔하고 또 미세먼지 케어라든지 또 뭐 침구, 집먼지 진드기 케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있으면은 혹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인데 심지어 아기가 있다. 당연히 못 오게 하겠죠. 여기 뭐 아기 엄마, 아빠도 계실 텐데 오라고 할까요? 못 오게 할까요? 코로나 때 제가 연락드려서 홍보 한번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오라고 할까요? 못 오게 할까요? 만약에 오라고 한다 4번, 못 오게 한다 5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못 오게 하죠. 대부분은 거절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가지고 있는 DB가 수백 개가 있었는데 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쉬어야 되겠다.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뭐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또 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당장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달을 넘게 쉬었어요. 근데 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게 사실은 메르스나 뭐 사스 요런 때처럼 뭐 잠깐 있다가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져. 더 많아지고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당시에 뭐 우리 사장님들도 뭐 기존에 내가 수익이 있다가 갑자기 수익이 끊어지고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뭐 대출 빚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생활비가 나가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단은 다시 3월 말쯤에 제가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팔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당연히 거절을 하니까. 그러던 찰나에 우연히 당근마켓을 알게 됐어요. 당근마켓으로 광고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당장 광고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까 조금 연구를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루 만에 20건의 DB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분명히 코로나고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광고 한번 잘하니까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20명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신청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게 제가 1년 동안 받은 DB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 700개예요. 바쁘겠죠. 저 200만 원짜리 청소 2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인데 다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엄청 바쁘게 다녔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때 이 당근마켓 광고를 통해서 뭐 엄청난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영업이 잘 돼서 꽤 괜찮은 수익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월 매출 3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께 찬찬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왜 당근마켓인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누적 가입자 수는 7월 기준으로 3천만이에요. 그리고 월간 사용자 수가 1,800만 이상입니다. 일단은 어마어마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당근마켓에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프로필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뭐 프로필이 있는데 또 가게 프로필을 만들 수 있어요. 사업자 프로필을 사업자가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비즈 프로필이라는 건 만들 수 있는데 이 프로필에는 가게의 소식과 후기, 이 단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이 소식에 우리 가게의 아이템, 뭐 내가 알리고 싶은 상품에 대한 홍보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단골 쿠폰을 놔둬서 또 쿠폰을 발급받으면은 단골이 늘어나는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후기까지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께서 뭔가 맛집을 찾거나 뭐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을 때 보통 네이버로 검색을 하시잖아요. 근데 동네 가게의 경우 내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다가 이런 가게가 딱 드러났다. 근데 후기도 좋고 단골도 많아. 그러면은 이게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골이 있기 때문에 당근마켓은 굉장히 차별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단골을 모으는 동네 가게들을 보시면은 뭐 용달이라고 검색해 보거나 지금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자기가 뭐 학원이나 뭐 여러 가지 업종을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동네 가게나 동네 홍보에 단골이 있는 업체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용달 업체라고 하면은 보통 뭐 블로그에 올리거나 하는데
당근마켓에서 특히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골과 후기를 보고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당근마켓을 하는 겁니다. 네일아트 이런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내가 온라인 상품을 취급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9,000명 그리고 2만 명 넘게 이렇게 단골을 또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골을 무한대로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단골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단골이라는 거는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께서 뭐 인스타하고 페이북 하시니까 팔로우가 많으면은 우리가 좀 더 신뢰하고 그 사람의 피드를 열심히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당근마켓도 단골이 곧 경쟁력이라고 보면 되고, 단골이 많으면 또 어떤 게 좋냐면은 소식을 작성했어요. 내가 만약에 과일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제는 사과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오늘은 청포도가 맛있게 나와서 청포도에 대한 소식을 작성했어요. 그러면은 단골들한테 단골 새로운 소식이 왔다고 알림이 뜹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홍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근마켓은 지금 시작해서 단골을 꾸준히 늘리면은 내 사업과 내 아이템을 홍보하기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께서 당근마켓 광고에 대해서 나는 당근마켓 광고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알고 있다 1번, 모른다 2번 한번 눌러주실까요? 나는 당근마켓이 어디에 노출되는지 알고 있다 1번, 모른다 2번. 네.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마 그런데 중고거래를 해보셨다라고 하면은 많은 광고를 이미 지나쳤을 수 있어요. 어디에 노출되냐? 여기에 노출됩니다. 중고거래 예식을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도 폰을 켜서 보시면은 아마 광고가 하나쯤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광고를 하면은 다른 사람의 거래 게시글 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올라갑니다. 모르셨죠, 잘? 그리고 검색 결과로 또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키워드를 해서 요 사람들이 뭐 네일을 검색한다든지 특히 휴대폰이나 뭐 렌탈 관련해서도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청소기 검색했는데 청소기 관련된 업체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광고는 제가 코로나 때 저는 세일즈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어요. 공부는 뭐 조금 하기는 했지만 마케팅 자체를 잘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당근마켓이 차별화됐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페북이나 인스타로 광고를 잘하지만 40대, 50대 넘어가면서 페북이나 인스타, 네이버로 광고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광고 설정이 정말 단순하고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끝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고하기 클릭을 하시면은 이 지역이랑 성별 연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별 보시면은 뭐 여성만 잡아서 뭐 25에서 34세로 해서 관련해서 네일아트 홍보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운동, PT를 한다고 하면은 PT를 주로 하는 뭐 나이나 연령대를 생각해서 하면 되겠죠. 필라테스라고 해도 여성일 거고 헬스나 뭐 뭐지 이거 우리 운동 종류 중에 아무튼 요거는 넘어가고요.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지역과 성별 연령만 정하면은 피트니스 네 맞습니다. 네. 그 성별과 연령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만약에 제가 대구 수성구에 살거든요. 지역을 지산동으로 정했는데 지산동에 홍보했는데 홍보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강남구, 이 강남으로 설정해서 강남 사람들이 내 아이템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때까지 뭐 내가 다른 거는 대행으로 맡겼다라고 한다라면은
요 당근 광고만큼은 내가 쉽게 설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근 광고가 정말로 효과가 좋을까요? 간혹 제가 이 화면에 띄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당근 마켓은 돈 먹는 하마 같아요. 당근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블로그 하세요. 당근 홍보 전혀 안 돼요. 저는 당근 효과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접 광고를 해보신 분들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당근마켓과 관련된 광고를 워낙 많이 접하고 있고 특히 많은 사장님들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된 케이스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중국어 회화 어플이라는 플랫폼을 홍보하려고 당근마켓으로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안 되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안 된다고 올리는 사람들의 업종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되는 케이스인데 안 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면은 바로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 10개의 상품이 있는데 우리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할까요? 딱 봐도 눈에 띄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광고를 할 때는 쉽게 생각하는지 그냥 상품 정보와 가격 정도만 넣고 내가 가진 상품의 매력을 다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당근 효과 없어요. 당근 돈만 먹는 하마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하면은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팔릴 수밖에 없을지, 고객이 지갑을 열도록 만들 수 있을지 그 원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밟아가 볼게요. 자, 당근 타겟팅 프로세스에 제가 만든 건데, 당근마켓에서 우리가 고객이 내 상품이나 내가 홍보하고 싶은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만들려면은 요 5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5스텝을 밟고 나면은 그 상품이 있잖아요. 내 상품이 있으면 올리면은 다 팔릴 줄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80%도 아니고 90% 이상의 경우에는 올려도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리냐면은 요 5개의 스텝을 밟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 스텝을 잘 밟으면은 팔리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당근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이해가 간다 5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려운 거 있으시면은 중간에 멈추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텝은 노출이에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 뭐 갑자기 장사가 잘 안 되고 어려워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알려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팔리지도 않고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장님들 중에 지금 뭐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혹 내 사업이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 잘 돌아보시면은 내 사업이 사람들한테 노출되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 아마 많이 노출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누군가 알아야 제품을 사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노출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당근마켓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할 수 있겠죠. 체험 수업에 대한 광고를 노출을 시켜내요. 노출을 해야 사람들이 일단은 쳐다는 봅니다. 근데 눈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노출이 끝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두 번째 단계는 궁금증이에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 유튜브 다들 하실 거예요. 간혹 뭐 영상 자체를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구독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는데 딱 5분만, 딱 10분만 영상을 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영상을 보는데 어느덧 1시간이 지나간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딱 하나 보고 끝내려던 순간에 다른 영상의 제목이 너무 궁금해. 아, 저거까지만 봐야 되겠다. 이 두 번째 스텝입니다.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만 사람들은 클릭을 하고 그 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체험 수업 및 특강 오픈. 누군가에게는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궁금한 제목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스크롤을 내려서 다른 상품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궁금하면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보다가 요런 화면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때요? 다들 뭐 광고 문구인데 여기는 요렇게 하니까 한 번 더 그 글이 뭔지 읽게 되죠. 궁금하면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읽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책 강의는 글쓰기만 가르치지만 진짜 본질은 전자책 수익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책 수익화였네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궁금하면 볼 수밖에 없다. 이거 한번 쳐주세요. 뭘 하든지 궁금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궁금하게 해야 내 상품을 클릭하고 그 다음 이 상품의 매력에 빠질 수 있게 만들겠죠. 자, 궁금증에 따라서 그러면 당근마켓에서는 궁금증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당시 홈케어 이벤트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죠? 딱 봐도 홍보잖아요. 그 클릭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100명이 봤을 때 클릭률이 1%면은 한 명이 보는 건데 0.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클릭률이 안 좋으면은 지출이 늘어나는 거고 광고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앞서서 이야기했다시피 당근마켓 생각보다 효과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클릭률이 높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되냐? 자, 제목을 바꿨어요. 청소 안 하시면 안 봐도 됩니다로 바꿨더니 9.2%로 올랐어요. 자, 클릭률이 올라가니까 자, 100명 중에 그러면은 한 명도 클릭하지 않는 제목과 100명 중에 9명이 클릭하는 제목, 당연히 광고비 지출 차이는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목을 지을 때는 궁금하게 지어야 돼요. 그냥 뻔하게 오픈 이벤트, 무슨 할인 행사 이렇게 지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청소 안 하시면 안 봐도 됩니다. 보지 말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클릭을 합니다. 궁금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궁금증을 자극하면 광고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지출 변화 볼게요. 클릭률이 0.84%입니다. 그 클릭당 평균 비용이 474원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 네이버나 페이스북 광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500원이 넘어가요. 클릭률이. 근데 당근마켓은 비슷하게 나온 게 474원입니다. 그래서 또 광고를 만들기 쉬운 것도 좋지만 광고 클릭률당 비용이 적게 나오는 부분도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84일 때 474원이 나왔는데 9.34일 때 클릭당 평균 비용이 61원 나왔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약 8배가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목을 짓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냥 제목 한번 지어놓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더 호기심이 있을 만한 제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궁금증이 있는 제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체험 수업 및 방학 특강 오픈. 자, 우리 사장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개, 한 2개 정도로 바꿔봤는데, 이렇게 바꿔봤어요. 방학 1시간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보는 거니까 좀 더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나 제목으로 바꿔서
제목을 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방학 때 집에서 놀기만 할 거면 안 보셔도 괜찮아요. 우리 방학 때 또 노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근데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알차게 보내도록 만들고 싶잖아요. 그것에 공감하는 제목, 궁금증이 있는 제목으로 하면은 사람들의 더 많은 클릭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 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해서 클릭했는데 그 상품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또 달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품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냐. 자, 최근에 공유 오피스 홍보를 봤거든요. 아고라,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오피스인데, 보니까, 요 오피스의 매력이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다. 자, 드러났다 1번, 잘 모르겠다 5번 한번 눌러주세요. 자, 오피스의 매력이 잘 드러났다 1번, 못 드러났다 5번 눌러주세요. 잘 못 드러났죠? 여기 제가 있는 사무실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는, 아니에요. 사진도 없고 매력적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있는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홍보하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매력 있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력을 드러낼 수 있냐? 일단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딱 핵심적인 한 부분만 볼게요. 매력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표현되고, 공감대는 고객의 고민이 드러나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매력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표현되고, 공감대는 고객의 고민이 드러나야 된다. 만약에 남녀가 소개팅 자리에 갔어요. 근데 뭐 둘 다 외모가 뛰어나요. 근데 상대가 자기 이야기만 해. 그럼 매력적으로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매력적으로 느낀다? 안 느낀다? 매력적으로 못 느끼겠죠? 그런데 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도 해줘요. 그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도 리액션을 잘해. 그러면 거기서 매력을 느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할 때도 카피를 짤 때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은 상대의 고민을 드러내고 내가 너의 마음에 대해서 잘한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자, 어떻게 줄 수 있냐? 자, 제가 최근에 양명기 업체 또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요렇게 카피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생도기 전문 교체 업체입니다. 10년 경력, 저렴한 비용, 무료 설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력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흔한 홍보잖아요.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서 고객의 고민이 드러나면은 조금 더 신뢰가 가고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제목부터 바꿨어요. 남이 쓰던 변기 찝찝하지 않다면 보지 마세요. 자, 양변기 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보통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집을 들어왔을 때 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남이 쓰던 거는 찝찝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바꿨더니 클릭률이 2.5회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앞부분은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이사 후 누군가 쓰던 변기를 계속 쓰자니 많이 찝찝하실 거예요. 막상 교체를 하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래. 내 이야기네? 하고 다음 내용을 계속해서 몰입해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알릴 때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 상대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력은 고객이 가진 고민을 먼저 말해야 된다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력을 보여준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겠죠? 매력을 본 다음에 그래 일단은 좋은 곳인데
이게 근데 진짜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너무 좋고 뭐 말만 번지르르한 말만 쓰면은 아 이게 진짜 사실일까? 조금 의심이 되는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스텝으로 신뢰를 형성해야 돼요. 자, 일단 우리는 누군가 말하면은 사실 그 말 잘 안 듣습니다. 자, 고객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아무도 내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내 옆에 한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만 말을 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고객이 나를 찾아온 고객이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후기겠죠? 그 후기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변기 업체에서 이런 좋은 후기를 받았잖아요. 뭐 현재 할인인데 뭐 기사분도 친절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이거를 그냥 뭐 후기란에 놔둘 게 아니라 광고 소식지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카톡으로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좋은 후기를 받았으면은 그 후기를 광고 소식지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구나. 조금은 믿을 만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남의 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한 말을 요 카피 속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뢰를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다. 7번 한번 눌러주세요. 자, 나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된다. 7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스텝까지 갔는데, 이렇게 우리는 신뢰를 한다고 해서 또 바로 구매를 하진 않죠. 사람들이 또 떠나갑니다. 아, 이제 그래.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조금 형편이 안 되니까 다음에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스텝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기 때문에 당장 결제 유도를 못하는 거라 볼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욕구입니다. 이 사람의 욕구를 건드려야 돼요. 건드리지 못하면 다음 주 올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최근에 제가 또 복싱 체육관 또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요런 대화 내용이 오고 갔어요. 운동화만 챙겨 오시면 된답니다. 라고 하니까 고객이 오늘요?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대답을 했냐면은 저희는 언제든 열려있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혹시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여기서 뭔가 문제를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고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욕구는 언제든 혜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렇게 항상 열린 자세로 있으면 고객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닫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고객을 많이 받으려면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장님을 찾아온 사람한테만큼은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가격 비교를 하거나 다른 정보와 비교를 해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고객한테만큼은 언제든 혜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열린 자세가 아니라 닫힌 자세로 맞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한번 써볼게요. 중요한 거라서 언제든 혜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번 채팅창에 써볼게요. 자, 언제든 혜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언제든 혜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많은 고객들이 떠나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혜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이 청소기 판매를 할 때 2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을 판매했는데 이거를 제가 그 고깃집에 방문해서
딱 40분에서 50분 만에 저는 판매를 해요. 다음 날은 없어요. 다음 날은 고객들이 안 살 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객들한테 이거 내일까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그냥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정가로 그냥 하십시오 하고 떠나는 모션을 취해요. 그러면 고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되게 불안해요. 이 혜택을 오늘 아니면 못 받으니까 제가 나가려고 하는 순간 저 그냥 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전이기도 한데 우리 사장님께서 고객이 찾아왔다고 해서 항상 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갑이 되어서 열린 자세로 있는 게 아니라 닫힌 자세로 언제든지 이 사람을 떠나보내도 좋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왜 다르게 돼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금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보기 전에 이렇게 답을 바꿔봤어요. 방금 요 답변 있잖아요. 제가 피드백을 해줬는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오시면 쿠폰 사용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희 체육관에서는 정규 인원만큼만 받고 있으며 현재 문의가 많아 인원이 다 차면 원하는 시간에 못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리 시간을 정할게요 라든지 시간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래도 확답은 저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저분이 다음 주 진짜 왔을까요? 물어보니까 안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닫아두고 상대에게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안 하면 그냥 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욕구를 자극해서 지금 당장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좀 전에 양변기 업체인데 자, 11월 이벤트 단골 혜택 열려있죠? 많이 열려있습니다. 11월 한 달 내내 열려있다라는 거고 단골 혜택도 그냥 모든 단골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간과 수량을 제한해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뭔가 이벤트를 하거나 혜택을 주실 때는 자, 이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써볼게요. 기간과 수량을 제한해야 한다. 요거 한번 써볼게요. 기간과 수량을 무조건적으로 제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한을 해야 사람들이 여기까지 그러면 써야 되겠구나 해서 결제가 일어나지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량을 제한하지 않으면은 그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면서 또 떠나가 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 내용 11월 이벤트와 단골 혜택을 기간과 수량을 제한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꿔볼게요. 딱 일주일 선착순 5분께만 드리는 혜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쓸 사람은 쿠폰은 그러면 이번 주까지밖에 못 쓰구나 하면서 사장님들한테 채팅 문자가 오겠죠. 이거 제가 이번 주 시간이 안 되는데 다음 주 안 될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고객님은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음 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꼭 그러면 일주일로 제한하면은 다음 주에 할 사람 못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 주에 할 사람은 미리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기간과 수량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혜택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면 이 혜택을 상당히 뭔가 무료 느낌으로 줘요. 무료로 주는 거지만 무료 느낌으로 줘서는 안 돼요. 무료라도 조금만 언어를 추가시키면은 가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혜택이 2가지가 있거든요. 슬로우 다운 시트 업그레이드, 피톤치드 소독 이벤트. 요거를 말을 바꿔볼게요. 조금만 추가하면은 따로 주문하면 3만 원인 슬로우 다운 시트 무료 업그레이드. 요렇게 해서 이게 3만 원 정도 하는 가치가 있는 제품인데 무료로 준다라는 것을 생색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그냥 2번째가 아니라 또 한 가지 위생에 민감한 분들을 위한 친환경 피톤치드 소독까지 해드립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내가 무료를 나눠주더라도 그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제한, 수량 제한을 하되 무료로 드리는 혜택을
좀 더 가치 있게 꾸미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요 5가지 스텝을 밟은 결과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저한테도 이렇게 됐습니다. 욕구를 잘 자극시키니까 제가 청소기 판매를 했잖아요. 당시에 이렇게 댓글이 다 달렸어요. 신청서에 꼭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연락이 안 갈 수 있다라는 멘트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서 넣었었는데 꼭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죠. 네. 제가 갑인 거예요. 고객이 갑이 되지 않고 내가 갑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요 당근 타겟팅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무료 안 되더라도 가격 알고 싶어요. 신청했는데 그런데 다음 주로 할 수 있나요? 신청했습니다. 답변은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상대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닫아놔야 됩니다. 열려 있으면 안 되고 닫아놔야 고객의 문의가 오고 결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번 복습해 볼게요. 고객은 바로 안 사죠. 바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우리가 상품을 고객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는 분들은 한번 적어주세요. 우리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죠? 다들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노출입니다. 노출. 우리 사장님들 복습하는 의미에서 써주시면은 기억도 하고 그래 내가 사업을 할 때 이 단계대로 한번 팔아보자. 실제로 우리 당근마켓 광고를 하는 분들이 요렇게 피드백을 해서 성과가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광고를 했는데 성과가 안 난다? 요 부분을 돌아보면 됩니다. 노출이고 그 다음으로 궁금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궁금증. 우리 한 번씩 쓰고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가자고요. 궁금증이고 궁금해야 우리는 클릭을 하고 보게 됩니다. 그럼 나에게 이목을 끌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장님 매력에 김석국 사장님 좋습니다. 매력을 나타내야 되겠죠. 매력적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선택을 하겠죠. 그 매력은 고객의 고민을 담은 카피를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력을 드러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신뢰 좋습니다. 신뢰. 우리 신뢰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는 항상 우리를 의심합니다. 의심하고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해야 됩니다.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후기를 잘 받아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 뭔가 고객들한테 만족을 드렸을 때 무조건적으로 후기를 받으십시오. 이 후기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욕구를 자극해야 됩니다. 욕구를 잘 자극해야지 상대가 다른 데는 언제든 열려 있었는데 여기는 닫혀 있구나 하면서 여기로 가야 되겠다. 뭔데 저렇게 여유롭지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닫아야 돼요. 닫아야 사람들은 오히려 열리게 됩니다. 상대가 열려야지 내가 열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이해가 잘 됐다 7번, 잘 안 됐다 5번 눌러주세요. 이해 잘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먼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부터 받을게요. 혹시 우리 사장님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면 제가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오프라인만 가능할까요? 어떤 제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골 이웃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 앞전에 제가 단골 쿠폰 있잖아요. 쿠폰 발급을 해서 쿠폰을 단골 쿠폰이라고 만드시면은
사람들이 그 쿠폰을 클릭하면 단골 한 명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하는 업종이 동네 가게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제가 컨설팅을 해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돈 내는 거 맞죠? 돈 내는 거 맞는데, 현재는 전자책만 구매하셔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건기식을 판매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건기식은, 그게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건기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판매가 돼요. 되는데, 건기식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당근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나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보험 자체를 상품으로 올려버리면 아무도 안 봅니다. 안 오기 때문에 그 보험과 관련된 특강이나 뭐, 지식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유도를 한다면 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청소기가 고가의 제품이잖아요. 청소기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도 안 오겠죠. 그런데 무료 홈케어를 해드린다라고 하니까 오는 것처럼 내가 우리 사장님들께서 아이템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거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양식에 맞춰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 건기식까지는 해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올라오는 정보를 보기는 봤어요. 신청을 받는 부분도 보기는 봤고요. 효율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미용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카피를 잘 쓰셔야 되고요. 카피를 잘 세팅하고 난 후에 이게 추가적으로 이게 동네 같은 경우는 단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비용이 클릭률을 무조건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요. 제가 앞부분에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클릭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고, 제가 아는 미용실 같은 경우는 단골이 3,000이 넘는 미용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요거는 세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역 두 군데 설정해서 하는데, 당근마켓 광고를 해도, 네, 지역을 두 군데만 설정했다면은 그 두 군데 지역에만 노출이 됩니다. 광고 없이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동네 홍보라는 게 있긴 한데, 하기는 해도 사실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당근 어플 보니까 비즈 프로필도 있고 광고도 있던데, 네, 비즈 프로필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셔야 돼요. 그냥도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역 설정은 광고하기를 누르시면은 지역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만 보셔도 아마 나와 있을 거거든요. 홈피드 광고 어떻게 하는지 많이 정리해 놨으니까 블로그 참고하시면은 지역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지 없어진다는 사업자 등록증, 제가 잠깐만요. 요거 최근에 만든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요거는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이따가 톡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즈 프로필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제가 만들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당근코치라고, 당근코치 블로그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 블로그 뒤에다가 요 아이디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당근과 관련된 내용은 웬만하면 다 썼습니다. 광고 비주얼이는 팁은 제목이죠. 제목도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사실 궁금증을 부르는 제목을 만드는데도 몇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그런 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만 들자면은, 네. 아, 네네네, 되죠. 미드 프로필 사업자 없어도 일단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자 정보를 넣어서 뭐 세금 관련 그 광고 캐시랑 뭐 거기서 또 부가세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있는 게 좋고요. 근데 없어도 뭐 광고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 광고비 줄이는 팁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목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제 화면 잘 보이실 거예요. 이 두 번째 스텝이랑 대부분은 어디서 무너지냐면은 요 궁금증 파트랑 그 다음에 매력적인 파트 요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에서 사람들이 많이 묻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고 카피를 만들 때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광고 카피 하나 만드실 때 사진도 열심히 찍어야 되고요. 또 카피도 엄청나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우리 사장님께서 아까 전에 미용실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미용실에 대한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려면은 뭐 머리와 관련된 고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넣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고 갔는지 여기에 사장의 마인드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까지 다 넣어 주셔야지 여기는 조금 믿을 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광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궁금증이 있게끔 제목을 세팅하고 매력적인 소식을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엄청난 시간과 노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신경을 써야 사람들도 그 수고를 알아줍니다. 사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또 우리 사장님들의 사진을 안 찍죠. 우리 사장님들의 사진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드러나면은 신뢰가 매출이 약 3배 가까이 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도록 소식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질문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 후기 선물 드릴게요. 오늘 특강 도움이 많이 되셨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7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네, 당근 코치 블로그입니다. 디오캐시 1109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5줄 도움,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다니까 기분이 좋은데, 5줄 이상의 후기를 남기시면은 제가 200명 이상 단골 업체를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어떤 업체들이 단골이 많은지, 그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렇게 소식지를 작성하고, 저렇게 후기가 세팅되어 있고,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단골을 늘려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줄 이상의 정성스러운 후기를 써주시는 분들께 200명 이상의 단골 업체를 정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신 분들 중에 마음을 울리는 후기를 써주시는 한 분께는 현재 제가 5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요 전자책이거든요. 금홍이에 판매하고 있는데 요 전자책과 1대1 컨설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보다 보면은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명이면 여러 명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적인 후기 써주시면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써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선물 혜택을 드리고 그럼 후기는 어디다 남기느냐? 현재 우리 사장님들 있는 톡방 말고요. 덕분 팀장님께서 공유해 주시는 톡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후기와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덕분 팀장님한테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